자, 이번 시간에 논의드릴 주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주제이고요. 자, 참 공부하실 때 되게 힘든 주제 중에 하나. 왜 국토계획법의 거의 80%에 가까운 내용이 관리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총 7개입니다. 이 7개를 다른 이름으로 관리 계획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앞에서 한번 지적했다시피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관리 계획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에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하자는 계획. 이걸 우리가 용자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정의를 하고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요 항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 가장 기초가 됩니다. 무조건 있어요. 해서 자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 이에 따라서 전국토 21개 중에 하나의 규제 형식, 규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텐데, 자 이때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적 자체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용도적을 바꾸면 이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세트, 이 높이 제한까지 세트로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중에 건폐율만 바꾸거나 또는 용적률만 바꾸거나 이렇게 일부를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요. 용도지구라고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용도지역까지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면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용도지구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관리계. 그래서 여기 절차 나와 있어요. 입안하고요, 결정, 그 다음에 지정되면 고시. 이게 뭐냐면은 용도 지역을 정할 때도, 용도 지구를 정할 때도, 용도 구역을 정할 때도, 기반 시설의 설치 장비 계량을 결정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이런 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된다. 해서 요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갈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학교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계 외에도 이렇게 5개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를 이제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관리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설명드렸던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계,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7개를 묶어서 부를 때 이것이 바로 관리 계획의 해당이 되게 된다. 이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용용기도지라고 해서 우선 5개가 세팅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근데 답을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출제 이슈가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데, 이게 그래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수가 21개나 되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씁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용도지구는요 딱 몇 개라고 특정을 할 수 없어요. 경우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용도지구 외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라고 해서 동네마다 용도지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용도구역의 개수가 제일 작아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해서 개, 시, 수, 도, 입,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5개가 어떻다? 용도구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자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제도이고요. 영국에서 있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런던이 도시 외곽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야산에다가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자 개발을 중간중간 막아버린 케이스가 개발제한구역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의 가장 원조가 되는 것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고요. 두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렇게 가셔야 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을 하려면요 절차가 도시군 관리계획 2반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이 동네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지정할 것인가 조사해 보겠죠.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이 우려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차가 뭐냐면 자기들이 지정하고 싶다고 해서 국가에서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지역에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공고 연락 해서 말에다가 붙여요. 이 그린벨트 지정할 텐데 의견 있으신 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또는 또 이거 말고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안을 확립하고요. 협의심이라는 절차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 그린벨트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민들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고 열람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주민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겁나 데모합니다. 법을 몰라도 그린벨트가 안 좋다는 것, 규제가 세다는 건 개나 소나 다 알기 때문에 데모들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 80년대 후반, 87년도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나서부터는 단 한 건도 그린벨트를 지정을 못합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해도 지정을 못합니다. 근데 개발을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린벨트 지정한다고 하면 바로 데모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야.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도 어떤 과정을 거친다? 입안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떤 과정? 공고 열람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붙여봤어. 이 동네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붙여봤는데 아무도 데모를 하지 않아. 왜? 모르거든. 그린벨트는 알지만 시가화 조정구역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지 않아. 매우 기쁜 일이지.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은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망하는 거야. 개발제한구역에 개짜만 나오면 개거품을 물던 것들이 사실 규제가 더 센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공고열람을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궁시렁거려요. 야, 너 시가화 조정구역이 뭐냐? 몰라? 이번에 군수가 무슨 공약했는데 뭐 좋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고 데모를 안 해.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원조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시가화 조정구역은 약간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수산자원보호구역. 어떤 지역에 대해서 이게 이제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본질은 똑같아. 입안 결정 과정 거쳐야 되고요. 주민한테 의견 들어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안 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야, 회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쏘는 거야? 이렇게. 모른다고. 일반 국민이 모르기 때문에 장난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건 좀 사연들이 더 긴데 본질은 개발제한구역과 똑같습니다. 사연 좀 길어요. 이건 나중에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주제인데 이것도 규제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거 좀 특이한 거죠. 입지 규제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구역. 해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제 되게 강합니다. 근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도구역의 일종입니다. 2022년도까지 존속하고 이제 폐지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요렇게. 뭔 얘기하고 있어요? 관리계획에는 용도구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용도구역에는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가 어떻다? 용도구역에 해당이 된다. 자, 시험 문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관리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를 구성합니다. 답은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혹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가 뭐가 된다? 용도구역, 관리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나왔다고요. 다음 주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때마다 나왔던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변경 이렇게 뽑아준다고. 이건 시험 문제 출제위원이 뭘 장난치는 거냐면
개발 제한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말이 비슷하잖아. 아니, 비슷하잖아, 발음이. 그거 장난치는 거라고.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 입 해서 그때 개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개발 제한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개시, 수도, 입에 포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은 네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나와 있죠? 얘랑 비슷한 느낌을 준다고. 구역이라는 단어 쓰고 있다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탁 집어넣어 주게 되면 수험생들 개시자 용용 기도지 기 맞네 구역 맞네 라고 착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이슈 관리계획 아닌 걸 외우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계획인 것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답을 치고 들어가셔야 돼.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얼핏 보면 용도구역처럼 보이는데 얘는 용도구역도 관리계획도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악영어. 두 번째 이슈. 도시군 계획서 29회 때 나왔던 주제예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 자, 도시개발사업 실제 삽질합니다.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저절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실제 노가다 삽질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 한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바로 되는 게 아니야. 실제 노가다 삽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뭐냐면 도로 만듭시다, 학교 만듭시다, 공원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이 됩니다. 자, 요거 용어 하나 미리 땡겨서 공부하십시다. 밖에 도로 있잖아요.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밖에 학교 있잖아요.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공원, 녹지 다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종류를 못 외웁니다. 우리 주변에 필요한 수많은 필요한 시설은 모두 뭐로 본다? 기반시설. 근데 땅 가지고 있는데 국가에서 내 토지에다 도로 만들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하셔야 돼.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보훈계획시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약속, 용어의 정의예요. 자, 그냥 학교, 공원, 녹지하면 뭐가 되고 기반시설이고, 그 다음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도로 설치하자, 학교, 공원, 녹지를 설치하자고 결정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고 보통 일반인은 얘기하는데 법에서는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원래는요, 원래 얘 이름이 이렇게 돼. 도시군 관리 계획시설이 돼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자고 결정했으니까 용어를 쓸 때 뭘로 쓰는 게 정상이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이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사연이 대단히 많은데 2001년도 법 개정을 하던 시점에 그 당시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당시에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너무 길어지니까 관리를 그냥 뺀 거야. 약속이니까 해서 이래 가십니다.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을 뭐라고 한다? 기반시설.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근데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럼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도로가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막 자라고 있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실제 도로 사업을 해야 돼. 건설 사업을. 그래서 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실제 노가다 삽질이 필요한 게 세 가지, 사업해야 되는 게 세 가지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당시 사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되셨죠? 이게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아까 광역계획권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다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서 약속을 한다고. 기반시설, 도로학교 공원 기반시설. 근데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뭐라 부르자? 도시군계획시설.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까지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도시군계획사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이 어렵다는 게 용어, 약속이에요. 차라리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름의 논리 체계가 있어요. 이해도 할 수 있고 논리가 깔끔해. 그런데 얘는 다 새롭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이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예요? 답이라도 외우자. 한 대까지 해서 다시 갑시다. 시험 2가지 이슈. 자, 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이제 총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 나왔던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 아닌 것을 고르시오. 착각 유다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2번 나왔었고요. 그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관리계획 아니다. 두 번째 이슈 도시고운계획사업 29회 때 나왔었고요.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고운계획사업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어. 자,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그 다음에 결정 등에 관한 주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그림부터 다시 봐야겠죠. 자,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 됐든, 용도지구가 됐든, 용도지역이 됐든, 용도구역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고, 입안해야 되고, 입안하기 위해서는 자, 절차별로 중요시 하는데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열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도 결정할 수 있고 지구도 구역도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입안에 관한 쟁점을 보게 됩니다. 자, 입안이라고 해서 원래 명제 이렇습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뭐 특별한 쟁점은 안 되겠죠. 앞에서 기본계획 할 때 시장으로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런 명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좀 포괄적인 계획,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우리 행정구역 체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제일 중앙정부고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도 있었고요. 특별시 밑에 구 있었고 광역시 밑에 구 있었고 도 밑에 시, 군이 있다.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을 가리켜서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 대신에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그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경우에 따라서 안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접식은 포함해서 다 입안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자, 안양시에서 자 옆에 있는 과천시 관할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감안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듯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기본계획 수립했다라면 인접시군까지 도로 과천으로 뚫는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내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와도 다 사이드지만 자 체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지금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 한 페이지 이상 생략할 수 있는 게 겁나 많습니다. 때려 죽여도 못 외웁니다. 그 뭐 28개짜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다시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5년마다 재검토. 근데 재검토할 때도 뭐 토지 적성 평가니 뭐니 일정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최근 5년 사이에 조사했으면 한 번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아까 2001년, 2006년, 2011년 할 때 2006년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기초조사라고 하는 데는 수많은 조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 아까 토지 적성 평가나 환경성 검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스토리를 잡으면 이런 식이야. 용도지역을 입안하려면 다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용도 지구를 입안하려면 다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정 비계량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예. 그런데 자,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겁나 빠른 관리계획. 자, 겁나게 빠른 관리계획이 있어요. 어떤 토지다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들을 아주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관리계획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지구 단위 계획은 각종 절차를 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초 조사 등을 모두 생략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고, 협의 심의도 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뼈대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냥 어떤 토지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빨리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등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뭘로 한다고요? 지구 단위계획. 그래서 현실은요 99.9% 다 지구 단위계획으로 합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건요, 용도 지역 중에서 아주 빠르게 용도 지역을 바꿀 때는 뭘로 한다? 지구 단위계획. 용도 지역을 아주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뭘로 한다? 지구 단위계획. 기반 시설을 아주 빠르게 바꿀 필요가 있으면 뭘로 한다? 지구 단위계획.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이야. 아주 빠른 용도 지역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계획. 아주 빠른 용도 지역을 아주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지구 단위계획. 용도 구역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도시 외곽 지역을 주로 대상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해서 자, 아주 빠르다는 얘기는 어떻다?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게 이렇게 간다고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28개거든.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게 28개,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24개인가 그렇다고. 근데 시험에 가끔 나온다고. 그러면 퉁쳐서 가시는 거야. 이게 나중에 이렇게 외우십니다. 오지라고 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그 중에 대부분이 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무조건 다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토지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없는 것은 해서 지문 4개가 뭐가 들어가면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28개 중에 4개를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자,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지구 단위 계획. 이거는 공법의 특징의 문제인데요. 이건 감으로 찍는 거지. 감으로 찍는 거지. 절대 이걸 28개를 외워서 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무조건 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이하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나중에 교재 나오면 그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틀 딱 잡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내용을 하나도 안 외우고도 요거 지구 단위 계획 아닌 건 어떻다? 생략할 수 없다. 지구 단위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다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떻다? 생략할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아니 문제가 지금 7년 동안 2번 나왔다고요.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없는 것은 그러면 지문 4개가 지구 단위 계획 우는 나온다고. 그럼 4개는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다 생략할 수 없다. 또는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자, 생략할 수 있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기억, 니은, 대가 3개 있었고요. 그때 하나가 디귿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생략할 수 없는 것은 기억과 니은은 어떻다? 생략할 수 없다. 왜? 디귿, 지구 단위 계획만 어떻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은 절대로 그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요. 구도만 딱 잡아놓고 계속 찍어가는 그런 느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28개 제가 읽어드린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구 단위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그거 있었죠.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경우 최근 5년 사이에 한번 조사했으면 다 생략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최근 5년 사이 이 절차를 했으면 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즘에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저는 이제 벌써 한 3년 됐었나요? 문재인 후보하고 누구였지? 하여튼 간에 홍준표 후보 이런 분들이 대선할 때 그 당시 이제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선거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오지라고 하는 얘기를 써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지가 뭐예요? 5G. 핸드폰 속도. 5G가 맞아요? 오지가 맞아요? 맞고 틀리고 있어. 그냥 부르는 사람 마음이지.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문재인 후보가 유세인가 저기 그 TV 토론에서 오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무식하다고
어떻게 저걸 5G라고 해야지 5G라고 부를 수 있냐고 겁나 무식하다고, 오지게 무식하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고요? 오지는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5년 내 한 번 하면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 계획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뉘앙스로 가셔야 돼.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고, 지금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가 2반의 제한이라는 주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2반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이야. 2반은 시장, 군수라든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2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2반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주민은 직접 용도적을 정하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결정할, 2반 결정할 권능이 없습니다. 근데 자, 지금 행정의 추세라고 하는 게 주민 참여 행정이거든요. 일반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미 뭐 대세를 넘어서 흐름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가볼까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관리계획의 종류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자, 지구 단위계획. 이거는 아까 겁나 빠른 기반 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계획.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동네 교차로가 있는데 이게 교통 신호 체계가 잘못돼 있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사고 나기 십상이고 하여튼 끔찍끔찍할 때가 있다고. 그럼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직접 도로를 이렇게 노선을 바꾸자라고 할 권능은 없으니까 행정청에다 야, 도로 노선 야 3m만 옆으로 좀 빼다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가지에 걸려요. 하나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네 학교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아니, 애새끼들은 많은데 학교가 비좁다고. 그럼 증축을 하든 아니면 학교를 추가로 증설을 하든 학교 만들어 달라고 데모할 수 있다고. 아, 왜 이놈 동네에 숨 쉴 공간이 없어. 근데 국유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방치를 하고 있어, 시유지가. 그럼 공원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2반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 2반의 제안이라는 개념. 자, 그런데 아까 겁나 빠른 이자 기반 시설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새롭게 노선을 신설해달라,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달라. 이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대한 제안이고, 기존의 노선을 조금만 바꿔달라. 이건 뭐가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의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용도 지구 중에서 하나 문제 삼았던 게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뒤에서 용도 지구 할 때 공부할 겁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이건 뭐냐면 공단 이런 것 좀 설치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뭐야? 산업, 유통, 개발, 지능지구. 키워드는 뭐야? 이 개발이라는 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외에도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2반 하나의 안을 확립하는 것은 행정청이라고 부릅니다. 시장군수, 도지사, 국토부장관, 결정도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등 행정청이 결정합니다. 근데 주민은 직접 2반할 권능은 없지만은 2반을 해달라고 데모할 수 있다, 부탁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의 학교가, 도로가, 공원이 부족했을 때 기반 시설의 설치를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겁나 빠른, 자, 도로를 확장해달라, 도로 노선을 살짝만 체계를 바꿔달라, 또는 학교를 새롭게 증설하는 게 아니라 교실 2-3개만 증축을 해달라,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된다고. 아까 아주 빠른 기반시설을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자, 먹을거리, 살거리 없으니까 뭐 이 시군에 공단 설치한다는데 우리 동네에 공단 설치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이게 바로 2반의 제한. 해서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하려면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학교 공원 설치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압도적인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거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다?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도 나중에 보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일단은 다시 갑시다. 크게 기반시설, 큰 돈 들어가니까 가장 큰 돈 들어가니까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국가가 실제로 뭐 이걸 크게 설치하고 이를 성질할 것이 아닌 큰 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9회 때는요. 다음 중 기반시설의 입안의 제한, 도시공 관리객 입안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자, 동의 요건 숫자가 잘못 연결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 1번 지문에 기반시설의 설치 5분의 4, 2번 기반시설의 정비 3분의 2, 자, 3번 지구단계 3분의 2,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3분의 2, 또 하나 3분의 2짜리 하나 더 있거든요. 너무 길어서 시험 문제는 나오지만 우리가 외울 수 없는 거. 그 답은 기반시설의 정비를 가지고 구성을 해서 출제자 의도가 대박인 거야. 왜? 기반시설 설치는 법 개념상 돈 많이 들어가니까 5분의 4, 그러면 정비는 3분의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뭐라고요? 5분의 4만 정확히 외우시면 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얼마? 5분의 4. 그럼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게 29회 때 문제. 30회 때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것은 입안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안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제가 패턴 포함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이렇게 공법에서 쓰이는 기법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찍기 갖고도 풀 수가 있었던 사례. 어찌됐든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다시 약간 응용해서 그대로 출제했던 기술, 이게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지 요거 한 4, 5년 됐어요. 마지막 나온지. 오지 어떻다? 생략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외우셔야 되고, 두 번째, 자, 계속 29회 30회 나오고 있는 것이,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5분의 4 이상의 동의. 두 번째, 자, 나머지 지구단계획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만약에 29회 때 기아자 동의 요건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제는 정확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짝 바꿔서 또 출제를 하니까. 무조건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공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한 50% 내외는 그냥 그대로 내요. 아니 어버치고 매치고 그대로 낸다고. 근데 공부해도 막 떨어지는 사람, 공부 꽈락 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 근데 그렇다고 점수가 나오려면요 기본에 충실해야지. 기본에. 대부분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상당수가 뭐가 있냐면은 한번 떨어졌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엄청 쌓여. 그래서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갖다가 막 풀기 시작해. 그래 좋아해.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근데 또 떨어져. 근데 나중에 떨어진 문제, 틀린 문제를 보면 너무 쉬운 걸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만함이 내재가 돼 있어. 시건방이. 내가 문제집을 6권을 풀었는데 6권 푸는 거고 대가리에 들어가는 건 전혀 별개 문제라고. 그리고 어떤 문제, 그 문제집 여기서 만들어 보신 분, 시중에 나오는 그 문제집을 만들어 보신 분 없잖아요.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그 문제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30일에 시험 준비하면서 우리 학원생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제일 큰 건 월간 모의고사 3월부터 한 달 동안 만들겠다는 거야. 그 200문제를. 그렇게 해야 좋은 문제가 나와요. 제가 문제를 뭐 6회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맘만 먹으면은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라고 하면은 그거 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과니까 5일이면 200문제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 의미 없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 기출을 뒤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같은 기출인데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드는 게 목표인데 1년 목표가 그거라고. 뭐냐면 문제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분석하고 그 토픽을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3분의 5분의 4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똑을 올바른 학원 강사였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국을 답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 사는 게. 하여튼 제 꿈은 그 1년 동안에 한 6회 정도 전혀 새로운, 같은 문제인데 전혀 새로운 느낌을 주는 그 문제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다시, 이게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출판사의 기출, 이렇게 문제집 있잖아요. 작년 문제하고 95% 이상이 똑같아.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보통 학원에서 웬만큼 이제 재수 같은 거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새로운 문제집을 안 사요. 왜? 95%가 똑같으면 뭐로 사? 작년에 있던 거 보는 거 또 보는 게 낫지. 아니, 그렇다고. 근데 작년 문제하고 올해 문제하고 계속 문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수험생들은 안다고. 근데 그 쓸데없는 문제를 똑같이 풀고 있다고. 프렌드를 찾아가셔요. 다 그렇다 치고. 하여튼 요거 두 가지가 출제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얘기 가볼까요? 다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결정이라고 해서 지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장만 간단하게 듣고 버릴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자 시장, 안양자 도 밑에 있는 시장이 입안을 하게 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라는 얘기는 누가 결정한다? 경기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경기도가 문제가 됩니다. 경기도에는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는 인구 100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광역시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 지자체 안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알아서 쓰도록.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인구 135만인가 140만이 돼요. 근데 울산시인가가 120만이라고 그래요. 수원시 입장에 열받는 거예요. 수원시에 대해서 거둔 돈 갖고 수원시한테 다 쓰면 얼마나 좋아, 수원시민 입장에서는. 근데 수원시민이 낸 세금의 상당수가 경기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다시 배분을 해. 그러니까 양평도 도와주고 오선도 도와주고 등등도 이렇게 한다고. 수원시민 입장에 열받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알아서 쓰면 얼마나 좋아. 이게 광역시라는 개념이에요. 수원시는 근데 광역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수원시가 광역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양시가 가만히 있습니다. 안양시 인구 한 80만 내야 됩니다. 의회 옆에 군포의원 묶게 되면 인구 110만, 120만입니다. 통합해가지고 우리도 광역시 할래? 이렇게 가요. 그럼 부천시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천시도 거의 90만 육박하거든요. 부천시에서 시흥시 한 30만 좀 초과되는데 묶어가지고 우리 부천시흥시라고 해서 광역시 할래? 그럼 고양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파주시랑 손잡고 가서 우리도 광역시 할래? 성남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옆에 하남시하고 조인해가지고 새로운 광역시를 만들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면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 큰 시군은 다 광역시야. 그럼 나중에 경기도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의정부시, 양주시, 양평군, 저 밑에 여주시, 여주시, 광주시, 아니 다 그지처럼 덩치가 작아진다고. 웬만한 광역시는 훨씬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터진다고. 그럼 이제 개판이 돼버려. 지금 체계가 도 체계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법을 바꿔줘요. 원래 시장이나 군수가 뭐 하면은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평 군수가 위반을 하면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라고요. 용도 제기든 기반시설이다. 그런데 아까 수원시 예를 들었었는데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지가 위반해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은요, 경기도지사한테 오다가도 눈 마주치잖아요. 그냥 목례 정도만 하면 됩니다. 왜? 거의 엮이는 게 없어요. 아쉬울 것도 없고. 근데 양평군수가 경기도지사를 만나면 버선발로 뛰어가야 됩니다. 형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도지사가 해줄게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대도시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제 외울 게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에서 결정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계속 구성이 되는 게 이 얘기죠. 그래서 자,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은요, 일단 시장구수가 결정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 원래 시장구수가 위반하면 누구한테?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기본 체계입니다. 근데 아까 이건 별건 아니고 지구 단위계획은 겁나 빠르다고 했어요. 다 생략할 수 있다.
시당고사 2반을 쓸 때 지구 단위는 빠르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굳이 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지문 하나쯤. 자, 출제 포인트는 거의 뽑아내는 게 이 문제. 자, 국토부 등을 결정한 관리계.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2반은 관리계. 자, 가볼까요? 우리 앞에서 국토부 장관도 관리계 2반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2반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 도로 만듭시다라고 얘기했으면 지가 결정을 해야 되지 밑에 있는 시도지한테 도로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2반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스스로 결정을 한다. 이건 안 중요하고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용도구역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개, 시, 수, 도, 입 있었죠? 용도구역의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가 용도구역이라고 했어. 그래서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화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 국가계획과 연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문제를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하면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안전보호구역은요 국토부가 아니라 해수부 장관입니다.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라는 게 관할의 문제, 바닷가, 강가다 보니까 중앙정부 중에서 해수부가 결정한다. 그럼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내지 못합니다. 사연 긴데 하여튼 안 나와요. 그럼 남아있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이거든요. 규제 센 거거든요. 근데 누가 결정한다?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한다고 다음 점 관리계획 결정보다 다른 것은 해갖고 항상 답이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깔아준다고. 문제를 구성할 때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지문 2개 만들어지죠? 국토부 장관 2반은 관리계획에서 겁나 길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러면 답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이거 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냐면 지정권을 만약에 시도지사에게 주게 되면 해제권도 누구한테 있다? 시도지사에게 있다. 만약 그러면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거철에 다 풀어버립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다 풀어버린다고? 뭐 쉬워요. 경기도지사 되기 겁나 쉬워요. 어디 가서 안양, 광명, 시흥 가가지고 그린벨트 100%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하면 안양 시민, 광명 시민, 시흥, 시흥도 그렇고 저도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알아서 선거운동 할 거야.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에게 지정권을 줬을 때 혹시 해제 안 하냐라고 했을 때 해제 못 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예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에만 있고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을 줘봤자 해제할 거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 내년가 되면 해제할 게 무한대로 생겨요. 나중에 기반 시설의 설치성도 개량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과정은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테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게 포인트. 자,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입안해서 결정하는 과정 거쳐야 되고요. 결정을 한 다음에 지도에다가 이걸 표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용도직이 뭐다. 또 요 그린벨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도로 노선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뽑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도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발표하는 것을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좀 힘든 게 이건 쉬운 문제로 거저주는 건데 다음 날 하면 틀립니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다음 날, 유일하게 다음 날이 아닌 것이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고 이제 살을 하나 붙여가 볼까요? 자, 이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지금 뭐 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냐면
자, 우리가 기득권 보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득권은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겁니다. 미리 상식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 제도가 바뀌어도 행정 체계가 바뀌어도 기득권은 보호가 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관리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기존 토지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였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 사람은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60, 200에 맞춰서. 근데 관리계획이 뭔가 바뀌면서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50%로 규제가 강화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던 사람들은 어떻다? 당연히 기존대로 어떻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기득권 보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법에서는 이렇게 원칙이니까 그냥 빼버렸는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는 공사에 착수한 자,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원칙이니까 시험에 안 나오고 자료에 제가 빼버렸어요. 자, 문제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예외 나와 있죠. 뒤에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나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기득권 보호에서 저기다 자리를 넣은 게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어떻다? 신고해야지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자, 이건 설명드릴게요.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려면 어떤 과정 거쳐야 될까요? 제일 먼저 기초조사,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고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등등등 어찌됐든 결정 고시가 되고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력이 발생할 텐데, 자, 한번 경우 수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보통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법을 아는 분들은 이게 규제가 훨씬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 테고 마을 주민들을 선동을 하겠죠. 가서 군수 앞에 가서 확판을 엎어버리자 라고 해서 버스 대제라고 데모를 합니다. 뭐 촛불을 들고 갈 수도 있을 테고 어찌됐든 간에 그때 어떤 법을 아는 사람은 이때 이 공고 예람을 보고 그 버스를 타고 같이 군청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건축허가 신청을 해버립니다. 이만큼의 시가화 조정구역인데 자기 땅에 대해서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지금 남들 데모할 때 이 사람은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묶이더라도 기존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뭐냐면 시가화 조정구역이 됐든 그린벨트가 됐든 간에 기득권은 무조건 보호를 받는 거니까 남들 데모할 때 얍실하게 양아치 새끼처럼 어떻게 한다고? 자기는 건축허가 신청한다고. 다시 생각을 해봐. 이거 열받을 일이야. 지금 어떤 마을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한다고 공고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마을 주민들이 열이 이빠이 받아갖고 버스 대절 해갖고 와서 데모를 시위용품 딱 들고 가는데 혼자 버스에 딱 타가지고 군청 앞에 딱 내리자마자 남들 시위용품 정리하고 시위 준비하는데 납치하게 민원실에 가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건축허가 신청하러 오셨어요? 잘 안 들린다. 건축허가 걸리면 죽거든. 그럼 이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이 됐다 싶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화나겠죠. 규제가 세지니까 열 받죠. 아니, 기존에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낮게 지어야 되고 사실 건축이 신축이 금지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 기분 좋아 나빠? 허가 받은 사람 매우 좋아. 근데 웃을 수가 없어. 동네 소문 사람들은 울상인데 웃을 수가 없어. 이렇게 손을 탁 깨물고 매우 기쁨 많게. 그럼 그 사람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 게 좋아요. 지어서 뭐해 이런다. 시골에다가 안 지어. 근데 1년쯤 지나면 딱 움직여요. 왜?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토지니까. 20년 가까이 묶여버리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개발 가능한 토지로 쳐봐요. 그러면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2년 지나면 더 올라요, 확률상. 3년 지나면 더 올라요. 그럼 이 사람은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한 걸 가지고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온 동네가 다 양아치가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옆 동네에서 이렇게 해서 누구는 재미를 봤대더라. 우리 동네에 진짜 그래? 그럼 온 주민이 시위 깃발 자료를 만들어내라. 다 허가 신청을 하겠죠. 소문 났으니까 허가 신청 받으면 이제 가치가 올라간다. 근데 온 동네가 다 허가를 받아버렸어. 건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의사가 없지. 시골에 뭘 건물 지어. 땅값 오르자면 개수작이지. 이 얘기를 기득권 보호라는 식으로 풀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터파기 공사를 거하게 한 게 아니라 삽 한 번 딱 떠! 그리고 V 사진 찍어! 삽에 착수했다 이거야. 그러고 나서 삽을 다시 내려놔. 다음 아저씨 너도 와서 한번 찍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업에 착수는 해야 돼. 나중에 건축법 보면 착공신고 허가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1년 또는 2년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등의 효력을 상실하니까 V 사진 다 찍어. 증거자료다 두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공사하는 법은 없거든. 착공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을 때우고 버티고 있다고요. 이건 보호해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디테일에 가면 3개월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너무 길어서 빨리 공사해 이 얘기라고요. 허가 받아놓고 잔머리 굴면 시간 끌지 말고 빨리 공사해. 근데 바로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3개월에 신고해야지. 계속 공사를 한다는 전제에서 그래야지 기득권 보호를 해주겠다. 그거 안 하고 아까 V 한번 찍고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다? 이 기득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취지예요. 다 필요 없고요. 외울 게 뭐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야? 신고해야. 외울 게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가면 뭐야? 신고해야. 이렇게만 외우시라고. 이걸 틀리게 나올 때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할 필요 없이,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 받아야,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3번 다 틀리게 뽑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새긴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들어간 뭐라고요? 신고해야. 이렇게 끝나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 관리계획 아까 우리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 재검토했는데 시장군수가 위의 계획,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얘가 똑바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시 도지사 끄트머리 없다.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시장군수에게. 이 정도가 관리계획.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용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